지금 이 습관 그대로 두면 석 달 뒤에 이름과 약속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약물과 뇌 기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오한결입니다. 약장이 뇌를 먼저 무너뜨리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몸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흔히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 뇌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환자분들이 몸의 증상은 나아졌는데 기억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약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주지만 뇌에는 천천히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뇌를 잠식하는 약물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요즘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있으시거나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 중에 뇌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댓글로 혹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아버지인 72세 이성호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늘 또렷한 기억력으로 동네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오셨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을 잊고 심지어 가족 생일까지도 헷갈리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는데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불면 때문에 매일 수면제를 드셨고 봄철 알레르기까지 겹쳐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이 잠깐은 편하게 해줬지만 뇌에는 천천히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가족이 약장을 점검하고 재개 상담을 요청해서 약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달 뒤부터 서서히 기억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떤 약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안전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7가지 약물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와 불안 완화제입니다. 이 약들은 잠을 유도하고 불안을 완화시켜주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뇌의 기억 회로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국제치매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50%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58세 김동수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평소 잘 알던 고객들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약을 점진적으로 줄인 후에야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한 번에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대신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자연스러운 이완 방법을 병행해 보세요. 혹시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는 상황이신가요? 두 번째는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에 흔히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이 약들은 기억 형성의 핵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6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인지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어요. 63세 이영자님은 계절성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기억력이 좋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바꾸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활용한 환경관리를 병행하니 점차 나아지셨어요. 증상이 가볍다면 약물보다는 생활관리부터 고려해보세요. 혹시 계절마다 약국에서 쉽게 감기약을 구입해서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스타틴입니다.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약인데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과정에서 뇌에 필요한 성분도 함께 억제하는 문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조사한 결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의 15%에서 20%가 스타틴을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62세 임정희님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대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흐려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평소 하던 계산도 어려워졌어요. 스타틴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비타민 B군 보충과 오메가3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인지 검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중단하면 심장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혹시 스타틴을 드신 뒤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사망계 항우울제입니다. 아미트리프틸린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이나 불면증 치료에도 처방돼요. 문제는 이 약들이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동시에 차단해서 뇌를 혼란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의 70% 이상이 기억 저하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58세 김태수님은 만성 요통 때문에 사망계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셨어요. 간단한 서류 작업도 예전에 2배 시간이 걸리고 회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최신 대체 약물을 고려하거나 물리치료나 침치료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병행해 보세요. 특히 이 약들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통증 때문에 장기간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선 같은 스테로이드 약물은 염증이나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뇌세포 생성을 막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축소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뇌 노화가 5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6세 박영수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몇 년간 복용하셨는데 관절 통증은 줄었지만 성격 변화와 심한 건망증이 나타났어요. 평소 온화하던 성격이 예민해지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소 용량을 사용하고 항염식품 섭취나 적절한 운동 같은 대체 치료를 병행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혹시 스테로이드 약을 몇 달 이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졸피뎀입니다. 신세대 수면제로 불리며 많이 처방되는데 깊은 잠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중 기억 정리 과정을 방해합니다. 사용자의 30% 이상이 인지 저하와 낙상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62세 최경미님은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장기 복용하던 중 새벽에 무의식적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냉장고를 뒤지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이 발견해서 알게 된 일이에요. 이런 행동은 졸피뎀의 전형적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졸피뎀을 끊을 때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하고 수면 위생 관리와 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반동성 불면이 올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약을 먹고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시거나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혈당 조절에는 탁월하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해서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5년 이상 복용한 환자의 20%가 기억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4세 이정화님은 메트포르민 덕분에 혈당은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특히 복잡한 계산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는 정기적인 비타민 B12 검사와 적절한 보충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당뇨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더 위험하니 영양검사를 병행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당뇨약만 믿고 정기적인 영양검사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이 약물들이 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뇌를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장 점검입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약 이름과 복용 기간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어떤 증상 때문인지, 현재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까지 정리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정리된 목록을 들고 전문가와 상담할 때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들을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조절해야 해요. 혹시 집에 언제부터인지 모를 약들이 그냥 놓여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뇌 건강 검사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혈액 검사로 비타민 B12, 엽산,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영양소 부족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간단한 인지 기능 테스트와 병행하면 더욱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뇌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잠들기 전 이 시간은 TV나 휴대폰 불빛을 피하고 따뜻한 카모마일 차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낮에는 적당한 햇빛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을 때 약부터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는 뇌 영양 관리입니다. 뇌에 필요한 비타민 B군과 오메가3 지방산은 반드시 챙겨야 해요.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 같은 음식들이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이런 음식들을 포함해서 드세요.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뇌염증을 증가시키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식단에서 뇌를 위한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신적 자극 활동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기관이에요.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들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뇌 자극에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씩이라도 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보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동시에 머리를 쓰는 활동들, 예를 들어 댄스나 탁구 같은 것들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시다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현재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운동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 관리와 뇌 건강은 혼자 챙기기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분들과 함께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서 가면 더욱 유익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평소 가족과 약이나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를 잠식하는 7가지 위험한 약물과 그 심각한 부작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벤조디아제핀, 항콜린성 약물, 스타틴, 사망계 항우울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졸피뎀, 메트포르민까지 모두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들을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이름을 잊고 길을 잃는 치매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명료한 두뇌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핵심은 약물의 위험을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약은 증상만 치료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면제로 잠을 자더라도 질 좋은 수면은 얻을 수 없고 진통제로 통증을 막아도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죠. 반면에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스러운 치유 방법을 병행하면 약물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약장 점검입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약, 부모님이 드시고 있는 약들을 모두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왜 먹고 있는지, 최근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보는 것, 이것이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약 이름을 적고 복용 기간을 계산하고 느끼는 변화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숨어있던 위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유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영양,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정신적 자극, 사회적 교류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뇌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도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뇌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거나 기억력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